K 니얼보스 리그레션입니다. 리그레션 하면 예측이다 이 말이에요. 회귀라 합니다. 이름을 회귀. 뒤에 가면 이 회귀 말고 다른 회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다 리그레서라 되어 있습니다. 리그레서. 그러면 자 임포트 해올 건데 뭘 해올 거냐면 홈페이지는 이제 웹프로 라이브러리는 계속 해와요. 그 다음 모델 셀렉션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 나눌 것도 계속 해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오차를 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오차. 그래서 그걸 먼저 임포트 할 거예요. 오늘 할 건 K 근접 이웃 예측 이웃의 평균을 내서 예측한다. 그 얘기예요. 자, 데이터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길이를 주고 무게를 예측합니다. 그럼 학습할 때는 길이와 무게를 다 학습을 해야 되겠죠? 길이가 인풋이 되고 무게가 타겟 값이에요. 무게가 타겟 값이다. 이 말입니다. 얘가 분류가 아니니까. 그러면 얘 한번 그걸 볼까요? 어디지? 분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포도 생긴 거 한번 찍어봅시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스캐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형태를 먼저 항상 찍어보고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고 나서 이제 봅시다.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분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별로 안 많은데 왜 출력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밑에 x축이 length 길이고 y축이 무게입니다. 예측이에요. 자, 길이와 무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래프나 산포도들이 그렇죠. 분포도들이 처음 찍히는 좌표가 당연히 길이가 크면 무게도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그 비례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길이가 긴데 무게가 줄어들 일은 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곡선 형태에 맞춰서 분포를 하고 있죠. 곡선 형태로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아마 길면 무게도 늘어난다. 우리가 그런 형태입니다. 어쨌든 생긴 게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농어의 길이. 자, 훈련 세트랑 이제 테스트 세트를 나눠야 됩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훈련 세트랑 테스트 세트를 나눠요. 얘가 이름이 농어가 퍼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치. 이걸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할 데이터를 나눕니다. 얘가 우선 잠시만요. 전체가 몇 개인가? 몇 개인지 보겠습니다. 터치 뒤에 쉐이프 형태를 몇 개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전체 데이터가 56개네요. 56개를 뭘로? 하나는 트레인 인풋, 테스트 인풋, 길이는 트레인 데이터,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고, 웨이트, 무게가 타겟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트레인 타겟, 테스트 타겟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나뉘는 게 우리가, 잠시만요. 얘가 스트리트 파이트를 안 나눴네. 이렇게 스트리트 파이트를 비율을 일정하게 나눠줘야 되니까 뭘 둡시다. 걸 웨이트로 이걸로 비율을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얘를 금방 전에 56개네요. 전체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 개수가 지금, 전체 데이터 지금 56개예요. 56개. 그러면 얘를, 데이터를 나누면 75%에 25% 이렇게 나누면 56개를 56개에 75%는 42개로 나누면 됩니다. 불리한 데이터가 75%니까 40개 나눠줘야 돼요. 얘를 트레인 인풋을 출력해보면 되겠죠. 트레인 인풋, 이걸 랭스를 트레인 인풋 테스트 인풋으로 나눴으니까 트레인 그 42개가 아마 될 거예요. 뭐가 얘가 타겟의 스플리트가 아까 준 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옵션 값을 옵션 값 스테이트 파이가 이 값이 맞나? 값을 소리 값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에러가 날까요? 제대로 줬는데 스트레이트 파이 오타가 났나? 커치 웨이트가 아이고 사이 커치 웨이트 줬는데 에러가 나네. 에러가 거기에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클래스가 테이크 타겟을 나누고 트레인 스플리트에 얘를 우선 얘가 주니까 에러가 나서 얘 없애볼게요. 분류를 타겟과 같이 분류를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에러가 없어졌네요. 56개를 75%로 기본이 75%니까 42개로 나눠졌죠.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 14개가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나누고 나눈 다음에 얘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피트 할 때 있었죠. 그 피스로 데이터를 주는데 얘가 뭐 2차원 배열 형태예요. 2차원 배열.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가 1차원 배열 형태입니다. 얘가. 그래서 얘가 1차원의 배열 형태니까. 결과가 아까 쉐이프를 찍어보면 이거 있죠? 이거 앞에 뒤에 열이 없으니까 이거 1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2차원 배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는 하나밖에 없죠? 지금 뭐고 1위밖에 없어요. 이거. 무게는 타겟이니까 1차원 배열이 맞는데 지금 길이가 뭐 예를 들면 길이 1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1차원 배열로 구성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길이 2. 그래서 쭉쭉쭉쭉 해서 뭐 길이 42까지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1차원 배열 형태예요. 이게 형태가 지금. 그런데 핀 메서드에 들어갈 거 2차원 배열 형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뭘로? 2차원 배열 형태로 배열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2차원 배열 형태로. 그래서 강제로 그냥 형태를 바꿔줘야 돼요. 어저께 넘파이 할 때 넘파이에 리쉐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쉐이프 함수가. 그러면 그 1차원 배열로 주고 리쉐이프 P인가? 이름 뭐였지? 리쉐이프 SHA 이거 거기 인수값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얘를 행열로 형태를 바꿔줄 수가 있었어요. 행열 형태로. 그래서 행하고 열 값을 주면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얘를 어차피 길이 한 개가 길이밖에 없어요. 얘가. 응? 데이터가 요소가
그래서 그냥 뭐 열의 개수가 한 개인 2차원 배열로 만들면 됩니다. 열의 개수가 한 개인 2차원 배열. 그럼 뭐 얘가 1이고 열의 개수가 한 개인데 앞에 행은 뭐 알아서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열 개수가 한 개인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져요. 값은 한 개인데 어쨌든 형태만 2차원 배열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환이 필요합니다. 이거 나누고 나서 뭐 메서드에 들어갈게. 2차원 배열 값이니까 뭐 2차원 배열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트레인 인풋을 로 변환을 해줘야 되냐면 이걸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리쉐입을 해줘야 된다. 이 말 리쉐입 형태를 변환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2차원별 형태로 맞죠? 2차원별 1, 열이 한 개인 거. 좀 길이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열인데 마이너스 1 하면 나머지 행은 네가 계산해라 이 말이야 자동으로. 그래서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트레인 인풋 테스트 두 개 다 2차원 배열 형태로. 그러고 나서 그러면 2차원 배열 형태로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죠. 트레인을 앞에 거 5개만 찍어 보겠습니다. 뭐 5개. 요거만 찍어 볼게요. 5개가. 어떤 형태입니까? 변환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뭐 열 개수가 한 개씩인데 1차원을 그대로 바꾼 건데 뭘로? 각각의 요소 값을 다시 배열로 한 개씩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로가 어쨌든 두 개가 지금 값은 하나이지만 형태는 2차원 배열이라 이 말이에요. 강제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인수값이 2차원 배열 형태라서 그렇게 변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간에. 자, 그러면 얘가 자, 얘를 이제 훈련을 시키고 그거는 똑같아요. 메서드가. 우리 앞에 했었던 거 있죠? 그 메서드랑 동일합니다. 얘는 이름이 뭐냐면 뭐 K-Nervous Regressor. 그러면 들어갈 값은 동일해요. 얘가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시킨 다음에 스코어가 있죠? 우리가 앞에 한번 그러면 스코어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스코어 우리 저번에 스코어 찍으려고 할 때는 뭐 테스트 데이터의 스코어를 찍었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의 스코어도 하나 찍어볼게요. 이렇게. 자, 훈련하고 픽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뭘로? 스코어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지금 본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 인풋 테스트 타겟. 그걸 한번 훈련을 시키고 스코어를 한번 찍어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시행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뭐 검증하는 우리가 아까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눈 테스트 데이터 있죠? 요거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스코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스코어 값이 뭐가 나와 있냐면 스코어 값이 0.99로 나와 있습니다. 0.99.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저번에 분류에서는 스코어가 정확하게 1이었어요. 100% 다 알아맞춘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럼 얘는 과연 스코어가 어쨌든 스코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어쨌든 99 나오면 좋은 겁니다. 거의 1에 가깝죠. 얘가 좋긴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회귀에서 예측에서는 얘가 정확하게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모르죠. 왜냐 얘는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예측이에요. 예측. 그래서 여기서의 스코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얘는 예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스코어를 앞에 분류에서는 스코어를 우리가 정확도로 했어요. 정확도. 분류에서는 그러면 앞에서 분류에서의 스코어는
몇 프로의 확률로 맞추는가, 정답을 맞추는가,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1 하면 100%,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100% 맞춘다,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스코어는 정확도가 아니고 택에서처럼 얘는 스코어를 뭐로 부르냐면 결정계수라고 부릅니다. 결정계수. 여기서 말하는 스코어는 택에 있는 값이랑 비교해볼까요? 992809, 992809 똑같이 나와있네요. 여기서는 결정계수라 부르는데 R2로 표시합니다. 결정계수는 값을 이렇게 계산해. 1에서 타깃이 뭐였냐면 문계가 타깃이었어요. 그러면 문계를 우리가 알아맞추는 거죠. 길이를 주고 문계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웃들 샘플링 해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 여기서의 결정계수는 이렇게 공식이 이오래요. 타깃에서 평균을 뺀 걸 제곱의 합을 다시 예측한 값의 합으로 나눕니다. 그래놓고 그걸 1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면 책에서처럼 만약에 타깃 예측을 하는데 평균 정도, 요 평균이 뭔지 몰라요. 정확하게 우리가 아직. 응? 평균은 뭐 데이터가 어디 데이터를 우리가 예측할 것인지에 따라서 평균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정확한 값을 모릅니다. 예측은. 그게 맞게 예측하는지 틀리게 예측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비슷하게 비슷하게 예측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앞에 데이터를 줬을 때 지금 데이터가 보면 8.4는 무게가 5.9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8.4를 줬을 때 얘가 5.9로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지 주위에 있는 샘플을 가지고 와서 뭐 평균 내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만약에 가까운 거로 치면 5.9, 32.0, 40.0, 51.5, 70.0 얘 아마 가지고 와서 평균 낸 거예요. 그럼 5.9보다 크죠? 정확하게 이 값을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정답이 없어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스코어는 결정계수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측을 평균 정도로밖에 예측을 안 한다 치면 평균이 모르지만 실제로 평균이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요 놈 있죠? 요 놈을 평균 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지금 원래 8.4가 5.9의 값인데 얘는 5놈 평균 되니까 제 생각에 한 40점은 되는 것 같아요. 40g. 얘가 아니죠. 원래 얘 5.9보다 40g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냥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정계수는 그냥 분석을 해보면 만약에 평균 정도만 예측을 해요. 평균 정도만. 그러면 평균 정도만 우리가 평균 값으로만 예측을 한다 치면 이게 평균 정도예요. 그러면 뭐 분자 값이 똑같죠? 그렇죠? 얘가 값이 뭔지 모르지만 이 예측 값을 평균 정도로만 예측하면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1이죠. 그럼 1-1은 0에 가까운 겁니다. 스코어가 0에 가깝다는 말은 우리가 분류에 대입해보면 좋은 점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높이 예측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좋은 점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측을 실제 무게값 정도로 예측을 한다 치면 얘의 타겟이 예측만큼 되는 거예요. 예측을 실제 무게값 정도로 한다면 여기 지금 분모가 0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측 마이너스 예측 해버리면 제곱해도 0이죠? 0의 제곱 0이니까. 그래서 얘가 분자가 0이 돼버리면 0 나누기 뭔가 모르지만 값을 했을 때 어쨌든 0이에요. 그러면 1-0 하면 얘는 뭐 1에 가까운 값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깃 정도로 예측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뭔가 가까운 값을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1에 가까우면 점수가 좋다는 말이죠. 결정계수가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정확하고 인식을 하면 안 되고 결정계수 뭔가 실제와 가깝게 예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스코어 값이 높아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와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니까 어쨌든 0.99면 1에 가까우니까 점수가 좋은 거예요. 그냥 점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얘가 분류일 때랑 예측일 때랑 실제 차이는 있습니다. 실제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스코어를 출력해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리즘에서는 예측 알고리즘이든 분류 알고리즘이든 두 개 다 스코어를 출력해봅니다. 그러면 데이터 말고 훈련 데이터도 스코어를 측정해봐요. 트레인 인풋과 트레인 타겟을 두 개 다 점수를 측정해본다면 그냥 점수라고 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어쨌든 점수가 높아야 좋은 거니까. 그러면 훈련 데이터와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두 개의 점수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 오류가 안 나는데. 자, 보니까 위에가 훈련 데이터는 0.96,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가 0.95예요. 그렇죠? 훈련 데이터가 점수가 좀 더 낮고 테스트 데이터가 점수가 지금 현재 좀 높습니다. 높아요. 스코어가 조금 차이가 난다 그 얘기예요. 트레인과 뭐 이렇게 되면 지금 얘가 둘 다 거의 1에 가까운데 좋은 점수긴 한데 좋은 점수이긴 하나 원래는 훈련 데이터의 점수가 더 좋아야 됩니다. 당연히 왜 훈련 데이터의 데이터 양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훈련을 많이 시켰다 이 말이에요. 데이터의 양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연습할 때의 점수가 더 높아요. 실전보다. 연습을 거의 비슷한 자료를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얘가 뭐 42개고 그 다음 아까 테스트 데이터는 1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연습량은 많은데 테스트가 더 작아야 된다 이 말. 얘가 실제로는 잘못되어 있는 거다 이 말. 측정을 잘못했다. 그럼 얘는 뭐 이렇게 나오면 1에 그러니까 점수가 두 개 더 좋은데 테스트가 더 높다 이런 거를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가 더 높은 걸 이 책에서는 뭐라 하냐면 테스트 스코어가 높은 경우를 우리가 과소적합이라 합니다. 과소적합. 원래 완전히 좋은 베스트는 훈련 스코어와 테스트 스코어도 점수가 높은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테스트 스코어가 점수가 높으면서 뭐 훈련 스코어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야 돼요. 조금 더 높아야 돼. 이게 베스트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델링이. 지금은 안 그렇죠. 물론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어쨌든 1에 가깝고 점수는 좋은데 원칙적으로는 훈련 데이터가 점수가 더 좋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베스트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데이터 있죠? 지금 현재 데이터를 실전에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훈련시킬 데이터가 횟수도 작은 데다가 이게 지금 특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확치가 않습니다. 데이터가. 그렇죠? 길이 주고 무게 예측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뭐 길이 주고 넓이라도 하나 더 줘야 돼요. 그렇죠? 고기가 길이도 있고 넓이도 있죠? 그거 주고 무게를 예측해. 그 정도는 돼야지 최소한. 데이터가 특성이 한 개 갖고는 정확하게 뭐 예측을 못해요. 길이를 주고 하다못해 지는 업이 길이라도 따로 주던지 아니면 넓이라도 주던지 뭐가 2개 이상, 3개 이상이 돼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실전에서 이렇게 안 씁니다. 그러면 다시 책에는 그 다음에 예측은 스코어로서 우리가 측정도 가능하지만 책에는 또 뭘 계산해 주냐면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라는 게 있어요. 오차. 오차가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오차는 훈련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해당 훈련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구하고 나서 그 평균값에 대한 우리가 절대값과의 오차를 반환을 시킵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예측한 값이 실제 타겟가의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차 범위. 그러면 우선 프레딕트해서 훈련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줍니다. 그걸 아까 우리가 인풋을 시킨 함수가 하나 있죠. 거기다 대입하면 얘가 오차를 반환한다. 그 얘기예요. 오차를. 그러면 훈련 데이터 예측값 주고 프레딕트 하면 우리가 예측입니다. 예측이었죠. 그걸 주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평균치 절대값. 그러면 얘가 이걸로써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준 데이터에서 예측치 값에 대한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로 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린트에 이걸로 추적을 해보죠. 그러면 예측을 할 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오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9g, 평균적으로 19g씩 차이가 나는 예측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19g씩 차이가 나는 예측을 한다. 그 얘기. 그런 걸로 이제 얘가 이 알고리즘이 뭐가 제대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로 얘를 평균 아까 19g이라 했죠. 평균적으로 19g. 그러면 다른 거 예측해 볼까요? 실제 이제 값을 주고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뭐가 중간에 한번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18cm 18cm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래 데이터는 18cm가 100g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시킨 데이터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안 나온다고 했죠. 이 샘플들의 평균 값을 내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냥 그래도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18 요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값이 하필 값이 그게 거기가 있어서 그런 거지. 뭐 데이터가 잘못 줘지. 한 개. 하나 둘. 2차원 배열이니까 대괄호 다 묶어야 되네. 배열 형태가 2차원인가? 그랬더니 79. 아까 원래 데이터는 100g이었죠? 그렇죠? 100g이었어요. 제가 여섯 번째 거 18.0이 100g이었는데 지금 뭘로 예측했냐? 보니까 79 그럼 80g으로 예측했습니다. 20g 정도 오차가 나죠? 아까 평균 오차값이 19g 있으니까 얼추 맞습니다. 그런 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면 그래서 오차값 비슷하게 맞아요. 비슷하게. 오차가 그것도 평균 오차가 평균 오차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한다. 그 얘기예요. 얘는 아주 간단한 단순한 알고리즘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단순한 알고리즘. 그런데 회계는 99, 그 다음 슬라이는 96. 크게 설명이 그렇게 돼 있나? 거래적 가소적가. 이렇게 돼 있네요. 플레인이 96이고 99. 자, 이걸 가소적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얘를 알고리즘에서 이걸 조금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대로 쓰면은 물론 점수가 나쁜 건 아니지만 플레인이 점수가 더 높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조정을 하냐면 보통 여기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 객체를 생성할 때 여기에 인수값들이 있습니다. 그 인수값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특별한 스코어를 출력을 해요. 스코어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최근 이 모델은 이어 샘플링 5개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럼 이어 샘플링을 4개만 해볼게요. 이게 5개가 혹시나 많으면 그렇죠. 얘는 모델을 우리가 원인을 잘 살펴보면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8.4cm짜리를 5.9g으로 원래는 이런데 얘가 샘플링을 5개를 해버리니까 너무 큰 걸로 평균을 낸다 이 말이에요. 평균은 오차가 크다 이 말이에요. 1, 2, 3, 4, 5 아까 70 왜 5.9 해봤자 평균 내면 제 생각에 한 40 중간쯤 될 거예요. 그 얘가 5.9g이 40g 하고 너무 차이 많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닌가? 그러면 이웃의 범위를 한번 줄여볼까? 그래서 이웃의 범위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얘는 이웃의 범위가 이 인수값이 뭐냐면 n nearBors NEIGHBORS가 요게 인수값이 기본은 5입니다. 한 4로 줄여볼까요? n nearBors를 4로 줄여보겠습니다. 조정을 해볼게요. 모든 게 디폴트 값이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조정을 해볼게요. 4로 먼저 줄게요. 자, 아까 5개일 때는 쓰고 니어버스가 이웃이 5개일 때 훈련 점수는 0.96이었고 그 다음 테스트는 검증 데이터의 점수는 0.99였어요. 이게 반대로 되면 좋아요. 얘가 그런데 4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4개로 조정하고 다시
어디가? 얘는 2열버스인데 오타가 났네. 2열버스 BOR 그랬더니 78로 예측을 하네요. 78. 아까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아. 아까 79였는데 그 다음 97, 98 이제 0.01 차이 납니다. 어쨌든 0.001이라도 훈련 데이터의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3개로 줄이겠습니다. 3개. 3개로 줄였더니 뭐 76까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98, 97 이렇게 돼야 베스트예요. 두 개가 0.001이라도 이해가 높아야 돼요. 98, 97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거의 100% 예측한다 이 말이에요. 100% 맞게 예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76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응? 오차범 저기가. 그래서 얘가 뭐 우리가 얘 있죠 얘. 요거 이 인수값을 조정하면서 과대적합 또는 과소적합을 막 씁니다. 과대적합은 그럼 얘가 과소적합이면 아까 뭐 테스트 점수가 높은 경우를 과소적합이라 했어요. 또는 두 개 다 점수가 현저히 낮아요. 두 개 다 점수가 현저히 낮음. 너무 낮아. 이런 데이터는 어느 정도 그 데이터에 따라서 스코어가 어쩔 수 없이 낮게 나온 데이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한 데이터는 스코어가 0.9가 넘어야 돼요. 단순하기 때문에 크게 뭐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테스트, 검증 데이터의 점수가 높은지 또는 두 개 다 점수가 현저히 낮으면 얘를 뭐 과소적합이라 하고 반대는 우리가 과대적합이라 합니다. 얘가 반대 의미가 과대적합. 과대적합은 테스트 점수가 높아야 된다고 했죠. 예, 훈련 스코어가 점수가 높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훈련 스코어가 차이 나게 높다 이 말이에요. 테스트 스코어랑 너무 차이가 크게 높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크게 높아도 안 돼요. 높은 거. 그럼 이것도 또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응? 높은 거 과대적합. 과대적합도 안 되고 과소적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대적합은 만약에 훈련은 0.9 정도 되는데 0.6이 되는데 검증은 만약에 한 7.6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얘가 비슷하게 훈련이 0.97이면 얘 못해도 0.923 이 정도는 돼줘야 된다. 이 7.6은 너무 차이가 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하게 모델들을 함수별로 인수값들이 있어요. 그럼 인수값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조정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얘들은 훈련시킨다 한 번만으로 훈련 안 시켜요. 응? 훈련을 한 번만으로 안 시키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인수값이 얘는 요거 하나밖에 조정이 안 되지만 나머지 모델 알고리즘의 어떤 데이터는 인수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응? 인수가 이것도 있고 만약에 뭐 로테이션에서 뭐 반복 횟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걸 돌리며 응? 얘는 로테이션은 인수값의 범위가 만약에 0에서 10개고 얘는 인수값의 범위가 널버스는 실제로는 최대값은 그냥 이타 값만큼 최대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1일 때에 얘는 0이고 그렇죠? 이래서 한번 시키고 그 다음 얘가 뭐 1일 때에 0일 때 한번 펴시고 공원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수값이 많을수록 우리가 이게 사람이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보다 인수값이 뭐 5개, 10개 되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대입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최적의 인수값을 찾아주는 또 알고리즘이 또 있어요. 뭐 얘를 자동적으로 인수값을 0에서 10까지 늘리고 두 번째 인수값을 0에서 10까지 해서 반복적으로 싹 해서 최적의 스코어를 찾아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그건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고 인수값 제일 좋은 인수값을 찾아서 그걸로 모델링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지금은 얘는 이날보수는 수세 개수를 구성해서 최적화된 모델링을 찾을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에 이거는 뭐 인수값이 어떻게 최저값인지 그게 찾는 게 일이에요. 데이터는 정해져 있죠. 근데 데이터가 많으면 이제 그 찾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 이제 돌리는 동안 최적의 인수값 찾는데도 데이터가 많으면 그것도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일이 많은 거지. 실제로 코드는 몇 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쉬고 쉽시다. 하고 쉬고